사흘째 누구와도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전화벨이 울린 것도 일주일 전이 마지막입니다. 문 밖을 나서지 않은 지도 닷새가 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혼자 사는 50대의 일상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천장만 바라봅니다. 일어날 이유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가족들 아침밥을 차려야 했고 출근 준비를 서둘러야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2시입니다. 언제 잠들었는지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혼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바쁩니다. 큰딸은 해외에서 일하고 아들은 결혼 준비로 정신이 없습니다. 연락하기가 미안합니다. 아이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30년을 다닌 직장이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퇴직금으로 이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월세를 내고 나면 생활비가 빠듯합니다. 재취업을 알아봤지만 나이가 걸림돌이 됩니다. 처음에는 자유로움을 만끽했습니다.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늦게까지 TV를 봐도 되고 새벽에 라면을 끓여 먹어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로움은 곧 외로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봅니다. 김치통과 계란 몇 개가 전부입니다. 장을 보러 나가야 하는데 귀찮습니다. 어차피 혼자 먹을 건데 뭘 해먹나 싶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느끼지만 신경 쓸 기력이 없습니다. 이웃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옆집에서는 가끔 소리가 들리지만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인사를 나누지 않습니다. 다들 바쁘고 각자의 삶에만 집중합니다. 도시에서 혼자 산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친구들과도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자주 만나자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약속이 줄어들었습니다. 다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느라 바쁩니다. 혼자인 사람은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먼저 연락하기도 부담스럽습니다. 외롭다는 말을 하기가 창피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열이 났습니다. 몸이 으슬으슬 떨리고 머리가 아팠습니다. 약을 사러 나가야 하는데 현관문을 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이대로 쓰러지면 누가 알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그 생각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핸드폰을 들여다봅니다. 문자 메시지는 대부분 광고입니다. 카카오톡 단톡방에는 친구들의 대화가 오가지만 제가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손주 사진을 자랑하고 여행 계획을 공유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저는 그저 읽기만 합니다. 밤이 되면 더 외롭습니다. 낮에는 그래도 거리의 소음이라도 들리는데 밤이면 정적만 감돕니다. 텔레비전을 켜놓고 잠듭니다. 사람 목소리라도 들리는 것이 위안이 됩니다. 깊은 잠을 자지 못합니다. 새벽마다 깨서 천장을 바라봅니다. 이런 생활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 걱정됩니다. 점점 사람들과 멀어지는 느낌입니다. 말하는 것도 어색해졌습니다. 편의점에서 계산할 때 직원과 눈도 마주치지 못합니다. 사회에서 점점 고립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주변을 보면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년에 혼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혼이나 사별로 배우자를 잃고 자식들은 독립하고 직장에서도 밀려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어갑니다. 한밤중에 뉴스를 봤습니다. 혼자 살던 노인이 며칠 만에 발견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고독사라는 단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구나 싶었습니다. 다음 날 용기를 내서 동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복지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접수대에 앉은 직원에게 말을 꺼내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상담사는 친절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여러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독거 중장년을 위한 모임이 있고 일자리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무슨 도움이 될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대로 살 수는 없었습니다.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일주일 후 처음으로 모임에 나갔습니다.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중장년 교실이었습니다. 서너 명이 모여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이 열렸습니다. 다들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혼자 사는 것에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외로움과 불안감을 공유했습니다.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준다는 것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임에 나갔습니다.
얼굴을 아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안부를 묻는 관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가 컸습니다. 나가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자원봉사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몇 시간씩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 뿌듯했습니다. 웃음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건강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거기서 만난 동네 어르신들과 가볍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몸과 마음에 활력을 주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웠습니다.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디지털 교육에 참여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해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과 연결되는 창구가 넓어졌습니다. 물론 여전히 외로운 날이 있습니다. 혼자라는 사실이 무겁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절망적이지는 않습니다. 대처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것이 생겼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연결이라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와 말을 나누고 관계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존의 문제입니다. 혼자 사는 중장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돌봐야 합니다. 이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작은 배려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방 안에 갇혀 세상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혼자라는 것이 고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혼자 살아도 연결될 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혼자라서 외롭고 고립되었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작은 발걸음을 내딛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주민센터나 복지관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프로그램과 지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웃에게 먼저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관계가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자라는 이유로 삶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셨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극복해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